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7분입니다. 이제 벌써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연말정산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미리 보기 서비스도 지난주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아는 만큼 보인다에서는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절세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안태환 세무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연말정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좀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준비를 좀 시작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지금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왜 벌써부터 연말정산을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아직 24년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들이 연간 받은 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전략을 세운다면 내년 연말정산 때 환급을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회사 생활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요즘에는 좀 많이 간단해져서 준비하기 쉽다 이런 얘기도 맞습니다. 많이 하시는데 네. 예. 또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라는 것도 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우선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어떤 건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국세청이 홈택스를 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해당 근로자가 1월부터 9월까지 카드 및 현금 영수증 사용 금액과 인적공제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반영해서 미리 세금을 계산하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11월 15일 지난주 금요일부터죠. 그때부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근로자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2월 말까지 어떻게 이제 잘 써야 되는지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챙겨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연말정산에서는 주로 어떤 항목들을 공제를 많이 받습니까?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공제 가능한 항목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제가 좀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인적공제, 4대 보험료 납입액에 대한 공제,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네.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받지 못하는 항목들도 의외로 좀 많지 않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냥 쓰기만 하면 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네. 특히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카드로 결제한 보험료라든지 아파트 관리비, 국세 및 지방세 납부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가 되고요. 네. 신용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이나 유가증권 등 또한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예. 그리고 자녀세액공제에서도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의 자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8세 미만 자녀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파트 관리비가 안 되는군요. 네, 많이 맞습니다. 나가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예. 네. 이제 연말까지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이제 뭐 신용카드를 어떻게 쓸 것이냐 아니면 네. 신용카드냐 체크카드냐 이런 것들 얘기가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이제 고민을 해소해야 될까요? 저도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고민하시는 이유는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예.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30%,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1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러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일정 기준을 충족하셔야 되는데 그 기준은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하셔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 원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25%인 750만 원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요. 만약 24%, 뭐 750만 원 안 되게 썼다라고 하면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충족을 하셨다면 현재 남아있는 기간 동안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내년 연말정산 때 좀 더 혜택을 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올해는 좀 검소하게 과소비 안 하고 잘했다 그러면 나머지는 체크카드로 쓰는 게 네, 그게 더 좋을 것 효율적일 같네요.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올해 달라지는 부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세법은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때그때 다 알아차리기는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개정되는 내용 중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5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자녀세액공제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 자녀가 2명이면 원래는 30만 원 세액공제를 해줬지만
올해부터는 35만 원으로 상향되었고요. 예. 두 번째는 월세 세액 공제입니다. 월세 세액 공제의 경우에는 대상자랑 월세 납입액, 그러니까 월세로 낸 금액 합계액의 한도가 올라갔는데 대상자는 기존에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었다면 네. 개정되어서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도 월세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게 확장되었고요. 월세 납입액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75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로 상향되었습니다. 예. 월세 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납입 금액의 15% 또는 17%를 곱한 금액을 세액 공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도가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세액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주택 청약 저축에 대한 한도가 올라갔는데요. 주택 청약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40%를 곱한 금액을 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네. 기존에는 이 한도가 24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개정되어서 3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예. 네 번째로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입니다. 네. 23년 대비해서 24년도에 소비가 증가하였다면 그 증가한 금액의 10%만큼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이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기부금 세액 공제인데요. 기부금 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엔 아무리 많이 기부해도 최대 3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기부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최대 40%까지는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또 연말정산 전에 미리 알아두거나 또 준비해야 될 것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아무래도 전산이 아무리 다 좋아졌지만 회사에 제출하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챙기셔야 할 서류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예. 뭐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챙기셔야 되는 거고요. 모든 근로자분들께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출력하실 겁니다. 근데 이때 월세 세액 공제나 기부금 세액 공제 관련 내용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누락됐을 때는 다른 증빙 서류로 월세 연말정산 간소화에 없지만 증빙 서류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챙기는 게 좋습니다. 네, 월세나 기부금은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꼭 해봐야 네, 되겠네요.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